안녕하세요. 네, 전공심화과정 뷰티 일러스트레이션 김은영 교수입니다. 네, 여러분하고 처음 수업을 하게 됐는데 아마 뷰티 일러스트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있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부담도 있고. 네, 오늘은 김진주 교수님 샵에 원장님 샵에 결의고운 에스테틱인데 직접 와서 한번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원래 비대면 수업인데 반은 대면 수업이 되었어요. 1대1 개인 강좌 시간이 되었는데 어색하게 카메라만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네. 다른 선생님들, 다른 분들하고도 빠른 시일 내에 만날 수 있도록 이 코로나19 사태가 얼른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오늘 뷰티러스트 첫 시간인데 여러분과 재료가 전부 다 있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사비 연필 또는 뭐 색연필 여러 가지를 가지고 보통 우리가 이제 정밀 묘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데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해보셨나요? 아니요. 대학교 때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너무 오래돼서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요. 10년이 넘은 일이라서 네. 배웠겠죠. 그쵸? 네, 저도 그 수업을 들었으니 배웠겠는데, 그쵸? 네. 피부 쪽으로만 넘어가다 보니까 너무 오래된 일이라 사실 정확하게 그 네. 명칭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알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보통 우리 선생님들이 매우 어떤 손재주가 뛰어나신 메이크업이나 뭐 네일이나 헤어를 전공하신 선생님들은 잘 하실 거고 피부 또 전공자여도 취미생활로 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우리가 또 살다 보니까 직장 생활하고 하다 보면 언제 또 그림에 이렇게 하겠어요. 네. 그렇죠? 우리 학생들도 이 뷰티 일러스트레이션을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고 잘하는 친구들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굉장히 겁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차근차근 하나하나 하고 싶고요. 또 여러분의 수준을 전부 제가 알고 있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몇몇 분들의 수준이 어떤지 모르겠어서 수업을 준비하는데 기본 수업을 먼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그림의 가장 기본은 뭘까요? 뭐가 가장 기본일 것 같다 생각이 드세요? 표현하는 거요? 표현? 네. 네. 그럼 어떻게 표현을 하는 게 맞을까요? 어렵죠? 네. 어려워요. 오늘 전문심화과정 대표로 나오시고 애쓰셔요. 네. 오늘 저는 이 그림이라는 건 빛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물과 존재는 빛이 있기 때문에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빛의 예술이라고 보통 말을 해요. 일러스트레이션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음양을, 양감을 표현하는 거. 우리 아까 지금 저쪽에서 네네. 양경, 음경 얘기를 했는데 그림에서도 양과 음을 표현하는 게 매우 명암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밝기와 어둡기를 표현하려고 하는데 그런 모든 것, 디자인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점선면이에요. 한번 그래서 점을 한번 찍어보실까요? 네. 네. 지금 저희가 사비 연필이 없어서 원래는 사비, 지우개, 칼 등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명암 표현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이렇게 눈, 코, 입을 지금 얼굴 각 부분에 데생의 표현으로 지금 표현해 놓은 그림이에요. 여러분 이제 교재도 안내가 돼서 사실 건데요. 교재가 없으셔도 제가 여러 가지 다른 자료들을 가지고 수업을 할 거기 때문에 아직 부담은 갖지 마시고요. 굉장히 눈, 코, 입이 뚜렷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 책이어서 이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골처럼 입체적인 뼈 위에 우리가 아주 얇지만 피부가 덮여 있죠. 피부가 덮여 있음으로 인해서 안화가 이렇게 크게 자리 잡혀 있고 또 코는 이렇게 크게 동공처럼 뚫려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입은 이가 이렇게 정말 시체가 다 썩어도 이 부분은 남아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가 남아 있죠. 그런데 얘가 이렇게 뭔가 아름답게 변하죠. 우리 사람의 얼굴이라는 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대학교 1, 2학년 과정에서 제가 많이 내는 과제는 눈썹 그리기, 눈 그리기, 코, 입을 그리는 부분을 많이 과제를 내고 있어요. 네네. 사람의 얼굴이라는 게 가장 자기 자신의 아이덴티티잖아요. 네. 나를 표현하는 네. 이름만큼. 그러나 얼굴이 각각 다르다는 게 우리 인간들에게 특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자 할 때 얼굴을 그리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얼굴을 먼저 보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인상이 3초면 결정이 된다. 뭐 네. 사랑을 하게 되는 것도 5초 만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첫인상을 알게 되는데 3초, 5초, 13초 이런 법칙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눈썹, 눈, 코, 입의 이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수많은 인상이 좌우가 되고 수많은 인상이 나온다는 게 신기하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어떤 그림을 그리는 정도를 알기 위해서 자화상을 과제로 내드릴 거예요. 네. 지난주에 과제가 나갔어야 되는데 지난주 과제가 이번 주에 나갈 거고요. 과제가 매우 어렵다고 하면 어렵고 쉽다고 하면 쉬울 수 있어요. 자화상을 그려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쪽. 아 그래요? 네네. 언제요? 잘 그리셨나요? 아, 제가 그림에 소질이 있는 편이 아니에요. 네, 유치원 때부터 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게요. 아기 때부터 계속 그림을 그리셨을 거예요. 맞아요. 그럼 제일 먼저 아이들이 그리는 걸 보면요 얼굴이에요. 맞아요. 그쵸? 엄마 얼굴, 아빠 얼굴 많이 그리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리고 뭐 내 얼굴, 친구 얼굴, 내가 좋아하는 사람 얼굴 다 그리거든요. 그래서 자화상이 사실은 그림의 가장 기본적이고 요즘에 화가들의 어떤 자화상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던데 네, 화가들의 자화상을 봐도 자기 자신을 뭐 좀 허세스럽게 표현하고 싶은 자화상이 있기도 하고 또 격렬하게 아주 염세적이고 우울증에 빠져있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고 화가의 어떤 정신 상태나 마음이나 모든 걸 알 수 있는 게 또 자화상이거든요. 현대인의 자화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셀카죠. 네네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리진 않지만 수많은 셀카를 찍고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자화상 그리기가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 자화상을 그리기가 어려우면 셀카 중에서 또는 오늘 셀카를 찍어 보셔서 그 마음에 드는 표정이나 그런 것들을 한번 자연스럽게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거는 과제가 되겠고요. 오늘 제가 첫 수업에서는 여러분께 좀 몇 가지 얼굴 그리기에 그래도 팁을 좀 드리고 싶어요. 뭐 이렇게까지 막 잘 그리라는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뭐 눈썹, 앞머리, 눈썹 산 얘기를 하는데요. 눈썹 산은 어딜까요? 여기. 그렇죠. 눈썹에 얘를 3으로 나눈다면 세 부분을 나눴을 때 두 번째 부분 가장 올라온 부분인데요. 정면을 밟았을 때는 이 눈 동자 안에서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리고 코를 그릴 때요. 거울을 한번 보세요. 지금 눈앞에 거울이 있으시면 거울을 들여다보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준비해서 보시면 돼요. 네, 자기 거울을 보면요. 눈썹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눈썹의 시작이 어디인지를 보시고요. 눈썹 시작이 코하고 한번 그렇죠. 지금 이렇게 네. 한번 지금 눈썹이 이렇게 돼서 코 여기로 돼 있는 거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하고 지금 마주치는 그런 부분이에요. 네네. 네, 그런 것들을 한번 파악을 해보셔서 그림도 사실은 단순해요. 비율과 각도거든요. 내가 아래를 내려볼 때 왜 눈의 각도가 달라지고 코하고 이 입의 각도가 달라지잖아요. 아래를 내려다보면 여기는 길어지고요. 여기가 짧아져요. 네네. 근데 정면을 보면 거의 이마에서 눈썹까지 그리고 눈썹에서 코까지 코에서 턱 끝까지를 3분의 1씩 우리가 보는 걸 가장 미인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리고 눈과 눈 사이가 멀면 더 동안일까요? 노안일까요? 눈과 눈 사이가 조금 멀잖아요. 그리고 코가 좀 짧잖아요. 동안이. 그래서 그렇죠. 이게 정삼각형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동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직삼각형으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코가 길잖아요. 그럼 노안이에요. 맞아요. 약간은. 그래서 이마와 이 비율, 연예인들 뭐 한가인이나 김태희나 우리가 굉장히 전형적인 미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얼굴 비율을 황금 비율 나눠보면 여기가 거의 3분의 1 안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조차도 내려봤을 때, 옆으로 봤을 때 또는 그럴 때 얘네들의 그 비율이 약간씩 달라지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많은 그림을 그려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내 얼굴은 각도가 어느 정도인가, 거울을 볼 때 아래로 보든지 위로 보든지 달라지기 때문에 셀카를 찍어서 사진을 보는 게 되게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네. 자, 그래서 눈썹 앞머리가 시작하는 부분이 눈 끝하고 여기 지금 근데 보통 눈물샘이라고도 많이 하는데 이 부분이고요. 눈의 모양이 어떤 모양으로 보이시나요? 눈의 모양이 뭐가 떠오르시나요? 럭비공 또는 네. 럭비공. 네, 아몬드라고 얘기 또 많이를 해요. 그쵸? 네. 아몬드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쵸? 약간 이렇게 아몬드 모양이잖아요. 아몬드 모양. 네, 아몬드 모양처럼 생겼어요. 그 아몬드가 이렇게 기울어져서 이렇게 올라온 눈이냐, 이렇게 내려온 눈이냐, 처진 눈이냐에 따라서 인상이 달라지는 거죠. 네네.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할 수 있고요. 또
콧망울이 눈보다 더 바깥에 있느냐 안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얘를 이제 콧망울 이렇게 큰 사람이 있잖아요. 네, 큰 사람이 있고 그쵸 크고 얘 좁은 사람도 있고 더 좁은 사람도 있고 이걸 이제 그림을 하고 나서 사람들을 보면요 재미있는 게 많이 보여요. 콧구멍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콧망울 볼이 좀 좁은지 큰지 입의 끝이 눈썹 이 코보다 멀리 분명히 있는데 이 코 안에 들어있는 사람도 있어요. 입술이 입이 그러니까 입이 되게 작은 사람이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큰 사람은 완전 바깥에 있겠죠. 그래서 눈과 코와 입의 비율들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 그림을 충분히 그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팁을 드리자면요. 콧망울 그릴 때요, 콧구멍 그릴 때요, 안 그리셔도 상관없어요. 네. 콧구멍을요, 이렇게 이게 무슨 콧구멍인가요? 돼지고기. 그렇죠, 돼지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이 그림에서는 약간 이렇게 형태를 그려놓은 다음에 살짝 내려오고 이렇게 지금 올라왔어요. 얘를 좀 더 크게 그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그냥 이렇게만 그려서 이렇게만 그려도 돼요. 그쵸? 동글동글한 코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코를 안 그리고 싶어하고 이렇게 그릴 때도 많아요. 만화처럼. 그냥 안 그릴 때도 많아요. 코는 안 그려도 돼요. 제가 그림 그릴 때 특히 이게 뷰티 일러스트이기 때문에 사실적이어서 뷰티할 수도 있죠. 아름다울 수 있지만 사실적이지 않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살짝은 생략, 그림은 자세히 그린다고 하지만 생략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제 이게 눈의 어떤 사이즈를 보는 거예요. 네. 눈이 요 정도 들어가는지, 코가 이 눈썹 사이에 눈썹이 이렇게 위치해 있다면 눈썹 사이에 코가 들어가는지 그런 거를 표현을 해본 거고요. 이게 3분의 1씩인지 이걸 본 거고요. 그리고 귀가 보통 어디다 그리라고 하면요. 우리 그림을 좀 관심 없는 사람들은요. 귀를 막 여기다 이렇게 그려놓은 사람이 있어요. 또는 이렇게 그려놓은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그렇죠. 보통 거울 한번 다시 보시죠. 귀 끝이 어디서 오는지 보시면 눈꼬리. 네, 눈꼬리 쪽에서부터 이렇게 올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정면을 보면 살짝 더 올라올 수도 있지만 네. 이 눈썹보다 올라가는 귀는 없어요. 없죠. 근데 보통 어떤 사람들 보면 이렇게 그려놓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눈썹보다는 약간 아래에서 시작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통은요 코보다 약간 아래에 있거나 좀 길어봤자 그렇죠. 인중 정도. 그렇다고 입술 아래에 귀가 있는 사람은 없어요. 네. 네, 그런 거를 좀 생각해서 귀를 위치를 잡아서 그려두시면 귀가 이제 자연스럽게 될 것이고요. 귀가 누운 사람도 있고 귀가 안 보일 수도 있고 우리 여권 사진 보면 요즘 귀를 막 따로따로 찍어가지고 붙이기도 하고 막 그래주잖아요. 그런 거를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포인트는요. 보통 아이들 그림을 보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네. 그쵸? 네. 그게 뭐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려요. 네. 응?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려요. 이게 이제 애기들 그림이 그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애기들 그림은요 윤곽선이 뚜렷한 게 특징이에요. 보통 걔네들은요 그냥 윤곽을 그려요. 이렇게. 네. 아주 대수준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예전에 아동미술도 했었기 때문에 너무 이제 애들의 그림을 정확히 알아요. 근데 얘네들이 뭐가 이제 특징이냐면 목이 두께감이 아무 개념이 없어요. 근데 우리 어른들도요 자화상 그리라고 하시면요 이렇게 그리는 사람도 있어요. 내 목은 가늘어요. 이거는 제가 맨날 그래 6살 수준이라고. 자, 목을 한번 보세요. 귀 뒤에서부터 나와 있거든요. 아무리 목이 가늘어도 턱 안에 들어와 있는 목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쵸? 그러네요. 네, 머리카락으로 가려졌다고 생각해도 목은 기본적으로 귀 좀 약간 여기서부터, 물론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온 사람들도 있어요. 바로 그냥 귀에서 붙어 나온 것 같은 남자분들이 그럴 수 있죠. 목이 짧은 형들이. 그리고 어른 여자들도 나이가 들수록 승모근이 말려 앞으로 오기 때문에 피부 전공됐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목이 짧아지면서 목이 두꺼워 보이는 형태가 되는 거겠죠. 그러나 뷰티일러스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최대한 뷰티일러스트는 좀 아름다워야 되니까 가늘어 보이기도 해야겠지만 그렇다고 너무 이상하게 앞으로 뺄 수는 없고요. 요 뒤에서부터 시작하는데 머리카락으로 표현을 해서 머리카락이 좀 가려서 가늘어지게 보일 수는 있지만 목이 그렇다고 여기서 나오는 것 같이 그려놓으시면 안 돼요. 목은 여기 있는데 머리카락은 갑자기 여기서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림이. 이 사람들은 그림의 기본을 아주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시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옆모습을 꼭 그려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옆모습 매우 어려워요.
어려워요. 옆모습은 왜냐면 여보 얼굴을 그렸을 때 그렸을 때 이 코와 눈썹 이 각도 얘가 어디를 바라보는가 그리고 또 입술이 이만큼 들어가 있는가 이 코보다 더 튀어나와 있으면 안 되겠죠. 네. 이런 것들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매우 어려워요. 근데 여기 턱도 일자로 빼면 이상해요. 살짝 나오면서 또 목이 어디 위치에 있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옆모습은 우선은 무리예요, 무리. 네네. 그러나 나는 굉장히 그림을 많이 했다. 오래 했다. 교수님 내가 알려드릴게요. 이 정도 수준. 교수님 이거 어떻습니까? 도발적으로 하시고 싶으신 분 저한테 이메일이든 뭐든 사진 찍어서 올리시고요. 제가 인정하시는 분 옆모습 그리세요. 아셨죠? 제 인정 못 받았는데 마음대로 옆모습 그리시면 안 됩니다. 일단 오늘은 앞모습 위주로 그리시고요. 저는 또 하나 이제 콧구멍 너무 사실적으로 콧구멍에 털 나온 거 그리신 분 좀 아니고요. 그런 분 안 계시겠죠. 또 하나 입을 그리신다고 이를 치아를 그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1, 2학년 수준의 그림을 많이 오래 가르쳐 보니까 굳이 사실적으로 그리고 싶어갖고 치아를 막 이렇게 어떻게 그리냐면은 입을 이렇게 그렸어요. 입이 이렇게 열려 있잖아요. 웃는 모습을 그리고 싶어요. 그럼 여기다가 굳이 이렇게 그리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막 이렇게 그리는 애들이 있어요. 좋아요? 안 예뻐요. 어떤 거는 이 썩은 거 같이 그려놓고 좋아갖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이거 아니죠. 이거는 뭡니까? 웃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무섭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애들한테 이를 그리는 것도 다 방법이 있거든요. 이렇게 입술을 그렸으면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치아를 날린다든가, 그쵸? 뭔가 이렇게 좀 스킬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 스킬이 없이 무조건 이걸 사실적으로 이렇게 칸칸이 그려놓는 친구들 안 됩니다. 그래서 입술 그릴 때도 조금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치아는 아직 그리지 마세요. 네네. 네, 콧구멍 너무 자세히 그리지 마시고 치아를 너무 자세히 그리지는 마시고요. 아 나는 셀카가 다 웃는 모습이 예뻐서 이가 보이는데요. 살짝 날리세요. 그리고 저희가 입술을 한번 거울을 보시면요. 입술에 주름이 보이실 거예요. 네. 그쵸? 네. 입술 주름은 왜 생겼을까요? 입술 주름을 보시고 이를 살짝 보시면요. 이 치아의 넓이만큼 위에 주름이 깊게 가 있어요. 이 치아만큼 이렇게 위에 주름이 가 있어요. 나이가 들면 더 물론 지피층 어떤 그런 콜라겐이나 이런 작용 때문에 입술이 더 패이겠죠. 그리고 입술 위에 인중 부분이 퐁퐁퐁 패이죠. 네. 그런데 이 입술하고 여기 위에 이거는 치아만큼의 간격으로 이렇게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 치아를 자세히 그리거나 이 위에 치아만큼의 이 주름을 많이 그려놓으면 어떤 입술이 되는 건가요? 나이 든 입술이 되는 거예요. 노안 분장할 때나 이렇게 입술 이 안에 주름을 자세히 그려주시면 노안이 되는 거예요. 노안 분장. 그래서 특수 분장을 하셔가지고 특별히 여기가 좀 이렇게 늙어 보여야 된다. 그럴 때는 마음껏 표현하셔도 되죠. 하지만 지금은 노년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시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얼굴을 조금 더 아름답게 표현하는 뷰티러스트 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분장, 이런 그림은 제가 좀 아니라고 우선은 NG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좀 생각해서 그려주시면 좋고요. 또 하나 이제 표현을 더 얘기를 드린다면 눈을 그릴 때 있죠. 아까 제가 눈이 무슨 모양이라고 그랬죠? 아몬드요. 네, 아몬드가 이렇게 어느 각도로 있느냐인데 아이라인 그림을 왜 그리겠어요, 우리가 아이라인을? 눈이 또렷해 보여요. 그렇죠. 눈이 또렷하고 아름답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한국인들은 아무래도 동양의 특징이 좀 선명하지 않아요, 이목구비가. 그래서 우리는 여기 속눈썹도 요즘에 연장을 많이 해서 길쭉길쭉하게 표현을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렇죠. 지금 이게 사비연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강약이 좀 표현이 안 돼요. 이게 지금 에보니. 네, 에보니 지금 제가 눈썹 펜슬 가지고 그리고 있어요. 여러분도 집에 눈썹 그리는 건 다 있으시기 때문에 우선은 이런 걸로 그리셔도 되고요. 여기서 조금 더 표현하고 싶으시면 뭐 펜을 이용해서 조금 더 이렇게 강렬하게 그려주시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속눈썹도 요즘 뭐 XO 형태도 있고 뭐 별 형태가 다 있겠지만 내가 뭐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형태로 그래서 저도 상관은 없어요. 속눈썹 붙인 거로 생각해서 이런 형태는 요즘 잘 안 쓰긴 하죠. 난리가 났네요. 과하면은 아니한만 못하다는 게 증명이 됐죠. 그리고 아까 눈 앞머리가 살짝 눈물샘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눈을 자세히 한번 관찰을 해보세요. 이번 기회에. 그러면 눈 아래도 살짝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속눈썹을 옛날에 학생들한테 그리라고 그러면요. 이렇게 아래를 그렸잖아요. 그럼 꼭 여기서 이렇게 나와요. 눈썹이 이렇게. 근데 어떻게 여기서 나옵니까?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있어요. 이렇게 네. 여기서 시작을 해요. 그쵸? 살에서 시작을 하지 눈에서 시작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요. 네. 자, 눈썹을 아무튼 이렇게 우선 그렸다. 이거 눈썹을 잘 그려야 된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이목구비 중에서 입술하고 얼굴 각도 그리고 얼굴의 그 비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재료가 지금 사비연필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 지우개, 사비연필, 칼, 다음 주엔 준비가 돼야겠죠. 스케치북, 그쵸? 오늘 스케치북이 없으실 수 있으니까 그냥 종이에 그리셔도 되고요. 펜이든 무엇이든 마음대로 해서 한번 그려보시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진주 교수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 다시 봬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뷰티 일러스트레이션. 네, 지난 수업에 눈을 하다가 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눈썹을 이렇게 눈을 그렸을 때 아몬드형으로 그린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안에 홍채라고 하죠. 우리가 눈동자 홍채를 그릴 때 보통 홍채는 어떤 모양일까요? 보통 동그란 모양이라고 하는데 아이들이 그림을 그릴 때 보통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다 보이게. 이렇게도 안 그리겠지만 이렇게 그리겠죠. 그러면 자, 이런 모양이 된다면 이 눈은 어떤 눈일까요? 이런 눈이 가능할까요? 아니요. 그러면 이 눈은 사실은 억지로 눈을 벌려놓은 상태겠죠. 네네. 네, 거울을 보시면 어떤 게 보이냐면 눈은 꼭 눈썹이, 그러니까 눈 여기 커플이 가리고 있어요. 네, 눈동자는 안 네, 보여요. 눈이 가리고 있어요. 그래서 눈 홍채는요, 이렇게 동그랄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러면 요만큼만 보이겠죠.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동그라미가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동그랗게 되겠죠. 네. 즉 동그랗다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이 여기 부분이 어느 만큼 가릴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네. 그래서 이거를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눈을 그렸어요. 그러면 이 안에 나는 동그라미를 한 요렇게 정도로 크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 마음의 어떤 동그라미를 찍고 난 다음에 거기 안에 맞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상태에서 이렇게 동그라미가 생길 수 있고요. 이거 좀 더 예쁘게 그려야겠죠. 연필이 훨씬 더 예쁘게 잘 그려져요. 그런 다음에 안에다가 빛이 비춰지는 이런 수정체를 안에다가 그려주시고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그리기 나름이에요. 그리고 뭔가 빗살이 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좀 약하게 그릴 수도 있고요. 좀 세게 그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얘를 아까 제가 강약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음영이라고 그랬잖아요. 명암. 이 명암을 조금 표현을 해주시면서 그리면 눈동자가 훨씬 좀 풍부하게 표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강하고 약하고 그런 게 있고요. 이거는 정성을 들일수록 조금 더 예쁘게 표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아이라인이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더 그림을 강하게 그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쌍꺼풀이 살짝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눈썹이 이렇게 나온다고 길기도 하고 조금 짧기도 하고 여기서는 살짝 올라가겠지만 형태가 이렇게 뭔가 눈도 이렇게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평면이지만 살짝은 돌아간다고 네네네. 생각을 하시면서 그려주시면 눈이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그림이 완벽하진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대생은요, 연필만 가지고 그리는 그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우개를 가지고 그리는 그림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지우개를 뚫어준다든지 하면 빛이 더 풍부하게 표현이 되거든요. 거기서 뭔가 더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든가 그렇게 되면은 훨씬 이제 그림이 풍부해져요. 그래서 지우개를 잘 활용하는 그림이 좋은 그림이라고. 그래서 이 지우개를 날카롭게 깎기도 해요. 날카롭게 칼로. 이제 정말 정식으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사실은 칼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칼로 이렇게 지우개를 많이 쓰는 그림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은 연필도 별로 이 연필 심을 깎지 않아요.
그냥 얘를 이렇게 면을 갖다가 요 면을 많이 쓰고 이 면을 많이 써서 얘를 날카롭게 하는 걸 좋아하지 이렇게 깎아서 쓰지 않거든요. 인위적으로 하지 그렇죠. 않아요. 굉장히 이걸 많이 그려서 이 면을 만들어서 하는 걸 정식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저희는 이제 그 정식 그 미술 학도는 아니고 뷰티러스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응용을 하고 여기에 대한 느낌을 줄여서 써도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날카롭게 된 면으로 얘를 뭐 하나 이렇게 딱 포인트를 주면 빛이 지나간 것 같잖아요. 네. 그런 느낌을 준다든가 하는 걸 이 에보니도 지워지네요. 그게 좋네요. 자, 그래서 강하고 약하고 그리고 이렇게 연필을 눕혀서 하면은 선을 내는 게 있고요. 그쵸? 선 연습도 원래는 많이 하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만나서 직접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선은 지금 건너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일정한 힘으로 이때도요. 손목을 이용하는 거는 아니에요. 팔 전체를 이용해서 선을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고요. 선들이 점점 더 이때 이 연필을 드느냐 눕히느냐에 따라서 선이 다른데 눕히면 이렇게 뭉개진 선이 나오는 거고요. 조금 더 들면은 조금 더 날카로운 선이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선을 가지고 경계를 좀 지어주면서 그라데이션 되게 이렇게 해서 강약을 표현해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더 가까이 잡고 세우면 더 선명하게 보이는 색이 그 선이 나올 수 있죠. 우리가 이런 걸 이제 생선이라고 그림하는 사람들은 말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 깔아진 선 위에 이 선이 겹치고 얘가 겹쳤을 때 가장 강한 명암이 나오도록 그걸 우리가 이제 이 명암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얘를 이제 볼 때 멀리서 이렇게 봐가지고 부드럽게 넘어가는 거를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가는지를 보거든요. 이 안에는 이것도 들어있고 이것도 들어있고 얘도 들어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그 눈 안에 벌써 지금 느낌이 진한 거 또 좀 뭉개진 선, 네. 또 지우개를 한번 지워서 빛이 지나가는 거 네. 이런 것들 다 표현이 돼야 얘가 풍부하게 되는 거죠. 이런 단순한 어떤 그림이 아니라 단순하게 얘 명암이 없잖아요. 1, 2잖아요. 네. 얘는 어떤 그 형태만 있는 거잖아요. 이게 아니라 이렇게 풍부해질 수 있도록 얘도 지금 그렇게 연필이 아니기 때문에 풍부하진 않지만 또 빠른 시간 내에 그렸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연습을 좀 얘를 알고 하시면 네, 얘가 충분히 표현이 가능하실 수 있다. 네. 네, 뭔가 막 낙서만 있는 것 같은데 이야기는 많은 말씀을 네. 드렸어요. 그쵸? 얘를 좀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코도 그려보고 입술도 그려보고 눈도 그려보고 눈썹도 그려보고 하실 건데요. 입술은 제가 지금 또 말씀을 드리면은 굉장히 이제 좀 자, 입술은요 보통 윗입술이 아랫입술하고 여긴 거의 지금 제가 똑같이 그렸어요. 그쵸? 네. 근데 얘는 윗입술이 약간은 얇고 아랫입술이 얘의 2배가 되는 걸 우리가 섹시한 입술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아름다운 입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입산이라고 입꼬리라고 하죠. 얘는 살짝 올라가야겠죠. 네, 그런데 입술에서 가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여기예요. 요 가운데를 잘 표현을 해주면 뚜렷하게 그림이 되면서 입술이 훨씬 안 돼요. 보통은 이 윗입술에 되게 집착을 해요. 네. 윗입술을 정확하게 또렷하게 그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풍부한 입술이 아니에요. 그쵸? 윗입술은 오히려 살짝 약해도 돼요. 강약이 있는 그림이 좋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려면 선을 진하게 그렸다가 힘을 뺐다가 이런 식으로 이 연습을 많이 하시면 좋아요. 네. 약하다가 진하다가 약하다가 진하다가 약하다가 이런 것이 벌써 입술이 느낌이 있지 않나요? 네. 네, 그래서 여기도 여기 위는 약하고 그러면 여기서 약간 이 두께를 조금 생각하신 다음에 여기를 좀 진하게 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랫입술이 조금 더 두꺼우면서 얘는 너무 강하진 않아요. 이렇게 그려주시면 벌써 입술이 나왔어요. 네. 여기서 이제 표현은 여러 가지예요. 좀 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깔아지는 선을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살짝 입술 선을 여기 또 너무 심하게 얘를 주름을 이렇게 주면 아까 늙은 입술이라고 네. 말씀드렸죠. 이거를 꼭 해야겠다라고 집착하실 필요는 없어요. 안 해도 되지만 조금 더 풍부하게 하려면 제가 다음에 사비연필로 할 때 더 보여드릴게요. 이건 지금 사비연필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려가지고 중간에 그림 그리고 근데요 또 하나 가로선이 있었으면 세로선이 있어야 돼요. 가로와 세로가 같이 겹쳐야 그림은 더 명암이 풍부하거든요. 네.
가로만 쓰거나 하면 단순한 그림이 돼요. 얘다가 플러스 세로선이 들어가야 조금 더 아름다운 그런 그림이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지금 보시면 연한 거, 좀 강한 거 이렇게 들어있어요. 제가 좀 여기를 두껍게 그렸지만 이해하시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그려보시면 재미있는 네. 그림이 될 수 있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얼굴을 가장 아름답게 그려주시고요. 지금 제가 여기 보여드리는 거는 화장품은 다 갖고 계실 거예요. 그쵸? 그래서 지금 연필이 없으시니까요. 이런 립스틱이나 뭐 아까 지금 김진주 교수님은 놀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아까 이렇게 이걸 찍어가지고 여기다가 직접 표현을 한 다음에 그림이기도 했거든요. 잘 그렸다가 아니라 그냥 보여드리려고 표현을 했는데 뭐 좀 지저분하게 됐지만 이런 식으로 제가 립스틱하고 지금 에보니하고 넣었어요. 조금 더 이렇게 넣어야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막 명함이기 때문에 얘가 지금 여기 지저분해서 그런데요. 조금 깔끔하게 이렇게 해가지고요. 집에 가지고 계신 것들 색연필 가지고 계시면 색연필로 하셔도 되고요. 정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화장품이 있으실 테니까 화장품을 활용하셔가지고 그림을 한번 자기 얼굴을 표현해봐도 좋고요. 아니 나는 화장품 여기다 쓰기 아깝다 그러시면 그냥 안 하시고요. 볼펜이든 연필이든 뭘가 됐든 자화상을 그려서 주시는 게 이번 주 과제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너무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